안녕하세요.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 아무래도 지금 노령 인구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노인들은 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실까? 또 어떻게 사시도록 할까라는 걸 가지고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노인의 노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차츰차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고령의 노령 같은 말인데, 고령 사회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고령사회라고도 하고 노령사회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유엔에서 그 연령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연령을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일 때는 노령화란 말을 붙입니다. 노령화사회. 그리고 나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되면은 거기서 화자를 뗍니다. 그래서 고령사회 그리고. 근데 7, 14 그러니까 21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 14, 20.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이제 고령사회, 화자 뺐습니다. 노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국 할 것 없이 노인 비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례로 고령사회 넘어가는 미국은 69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24년 걸렸어요. 이처럼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은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어떤 맥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023년, 지금 2024년이지만 2023년 말 해서 노인 인구가 950만 명, 근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인 비율이 18.4%. 그러니까 원래 14%가 넘으면은 고령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18.4입니다. 이게 이제 2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5년에 20.6, 불과 1년 남았죠. 20.6%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초고령사입니다. 거의 더욱더 진행돼서 2050년이 되면은 40%가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맥락에서는 물론 이제 노인들이 장수를 하다 보니까 노령 인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출생 인구도 많아야 돼요. 출생 비율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이 평균 낳은 아이 숫자를 출생 숫자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0.7명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은 노령 인구가 다소 많아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출생률은 떨어지고 노령 인구는 불어나고 이건 기현상이 생기죠.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은 36.2%. 그리고 일할 수밖에 없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노인 빈곤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 원.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
구분. 물론 65세 이상도 유엔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유엔이 다시 정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미성년자라고 하면 19세 미만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유엔에서는 17세까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를 일괄적으로 해서 청년. 그러니까 youth or young people이다. 젊은 사람이다 라고 분류하고, 66세, 소위 말하는 이제 노령용 65세에서 79세 연령대는 중년, 미들에이지. 상당히 늘렸죠, 과거에 비해서. 8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노인이다. 100세가 넘으면은 장수 노인이다.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유엔이 정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 장수할 수 있는 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유엔에서 세계 보건기구랄지 유엔에서 이렇게 새로운 연령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사회적 노화와 사회적 노화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노화란 건 어떤 맥락이냐? 말 그대로 노화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 어떤 물리적 나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냐. 자, 사회적 역할. 사회 체계의 특정 위치와 관련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행위 유형이다 라고 말하고, 사회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냐. 사회적 지위, 사회 체계 내 특정 위치, 직업.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구체화시키면 직업을 말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 그 역할이란 어떤 기능이냐. 사회적 참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인정, 자아정체감 유지에 기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소외, 유리, 떨어진다, 격리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봤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36% 넘는다. 굉장히 어떤 맥락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권한과 책임, 지위, 그리고 역할 수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한 책임. 경제적 수입은 당연히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노화의 개념과 특성. 자, 먼저 사회 유리. 그 말은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게 되면은 떨어진다. 유리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다. 사회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 분리. 사회 유리라는 것은 분리, 소원, 소외. 노인과 사회가 상호 필요 요구에 의해서 분리는 당연하다. 혹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해야 된다. 첫째, 왜 그러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노인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 분리. 자, 나는 늙었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사회에서 별로 쓸모도 없고 역할이 없는 거야. 나 사회에서 벗어나겠어. 나 홀로 나는 떨어져 가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건강 악화 내지는 에너지가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 자신 내면의 탐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독하게 소외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킨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가 소외시킵니다. 사회에 의해 노인이 사회로 분리된다. 사회가 아웃시킨다 그 말이죠. 노인의 쇠퇴한 지식, 기능, 사회에서 분리, 퇴위시켜버린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 일합시다 라고 한다. 사망 시 특정 사회적 기능이 마비된다. 사회적 기능 안정이랄지 발전에 유익하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도 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가 자꾸 노인을 격리시켜버린다. 이게 이제 분리 소외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활동 이론입니다. 사회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아빠 소외 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 사회활동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리 이론과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생활 만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노년기도 가능한 사회적 활동 지속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직업, 사회 참여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첫 번째 같이 사회적 분리, 유리, 소외, 격리 이런 이론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타인과의 교제, 집단 활동 욕구가 지속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다. 고령사회에서 노인 참여 및 자원개발 정책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화 이론입니다.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 지위는 낮아진다. 그렇죠. 현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예컨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매장들에 가서 우리가 뭐 커피를 사 마신다 혹은 햄버거를 사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장이 키오스크로 돼 있죠. 그런 키오스크랄지 자동화랄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현대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달, 고령화 세대 갈등, 부양 문제.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 그런 노인들을 누가 부양할 것이냐라는 부양 문제. 또 생산 기술의 발달, 신기술의 등장.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노인들은 사회에서 자꾸 열애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화 및 교육의 대중화, 핵가족화. 핵가족화는 과거처럼 확대가족, 대가족일 때는 부양을 하죠. 자식들이. 근데 지금 핵가족화 되다니까 부모하고 자식들은 서로 떨어지고 원자화되고 서로 하나하나 분리되고 노인의 지식에 대한 가치 하락. 그러니까 현대화가 된다는 것, 사회가 현대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의 지식이랄지 노인의 어떤 경험이랄지 이런 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의 특성 보십시오. 퇴직 및 은퇴, 생활상의 급격한 변화. 그렇습니다. 매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머문다.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퇴직하고 나서라도 전에 직장에 다닐 때처럼 그대로 정장하라고 가방을 들고 나온답니다. 어디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야. 왜? 그렇게 하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무능력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개인의 사회적 가치랄지 권한과 책임이랄지 경제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점. 현대 산업사회에서 퇴직 제도의 모순점. 법정 연령이 60에서 65세. 그러나 IMF 요한이 1997년이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55세 퇴직, 뭐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의 사회적 분위기.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완화돼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공무원은 몇 세입니까? 정년이. 공무원은 만 60세입니다. 교육공무원은 만 62세입니다. 대학교 교수는 만 65세입니다. 물론 65세에 은퇴했을지라도 아직도 에너지, 일할 여력, 자기들 어떤 역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변화, 퇴직, 은퇴, 또 현대 산업사회가 이런 퇴직 제도를 만들더라. 또 급격하게 IMF랄지 금융위기랄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예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 변화를 노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노인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경제적 소득 감소의 직접적 영향. 그렇습니다. 퇴직하면. 인위적, 사회적 제도, 급작스러운 단절, 충격.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쓰면 좋냐 해서 점진적 은퇴제도, 임금 피크제. 이건 이렇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예컨대 60세 은퇴다. 그러면은 65세까지 한 5년 더 일하게 해줘요. 일하게. 그래가지고 60세 은퇴까지가 임금 피크가 되겠죠. 그러면 61세. 그럼 임금을 20% 감해. 그러면 80. 62세 30%. 63세 40%. 64세 50%. 그 정도 해가지고 임금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은 더 하도록 하되 임금을 피크에서 줄여든다. 그러면은 60에서 은퇴하는 것보다 65세에서 은퇴하면 어쩝니까? 5년간 더 일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급작스럽게 소득이 감소된다거나 은퇴했을 때 느끼는 어떤 패닉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근무 시간을 점진적 축소. 물론 근무 시간을 축소하게 되면 임금도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를 뭐 오전만 근무하게 한다, 오후만 근무하게 한다, 라고 하면 임금은 당연히 적게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그런 순간적인 단절, 순간적인 느끼는 허무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주자라는 맥락에서 필요하죠. 은퇴와 퇴직으로 인한 변화, 은퇴와 퇴직. 대부분 50대, 60대, 70대에 도달하면 직업의 활동을 중단한다. 70대까지 하는 직업은 제가 볼 때는 자영업 내지는 연령 제한이 없는 자격증,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 예컨대 변호사, 의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70대가 돼도 일할 수 있죠. 능력만 있으면은. 그런데 대부분 이제 50대, 60대는 직장 생활이죠. 개인 삶의 급격한 변화를 처리한다. 새로운 삶 조명 과정.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이모작이랄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식적인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사실 지위와 역할이랄지 직업 관계의 어떤 유대 관계랄지 생활 양상이랄지 경제력이랄지 등등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변화로 인한 어떤 심적인 고통, 이것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은퇴를 일반적으로 5단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은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내가 몇 년 되면 은퇴하고, 또 은퇴하기엔 퇴직금이 얼마 나오고, 연금은 얼마 나오고, 그리고 나선 이제 설계해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 직후 다양한 뭐 건강도 그동안 내가 닦으지 못한 건강도 해보고, 경제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보고,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은퇴 생활 안정기, 이제 그 정도 되면 안정기 들어서죠. 활동성 감소, 은퇴 생활 스타일 적응. 그리고 최종 단계는 이제는 뭐 신체적으로 다 쇠약하니까 이런 단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퇴 후 적응의 영향 요인은 사회 경제적 요인, 특히 이제 건강, 경제, 학력.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맥락에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인 건강, 경제, 현역, 학력,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적응에, 은퇴 후에 또 다른 인생의 이모작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또 퇴직 상황, 자발적 퇴직이냐 비자발적이냐. 물론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면 나 이제는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모든 거 다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비자발적인 강퇴죠. 강제 퇴직. 또 이럴 때는 상당히 또 패닉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인의 사회적 변화의 지위와 역할. 자, 먼저 직업, 직장,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이게 직업을 그만두니까 지위도 끝났고, 내가 회사 다닐 때 과장이었습니다. 또 과장 역할이 있었습니다. 은퇴해서 은퇴 후도 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사회적 관계 축소 유대감 상실, 가족 내에서 자녀들의 성장 및 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이
성장에 출발을 한다. 근데 지금 아무 직장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의 갈등, 자식들하고. 남성은 변화 상대적 많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죠. 그동안의 관계, 그동안의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적 관계, 가정 역할. 여성들은 조금, 물론 요즘은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이 많기 때문에 남성 못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여성은 변화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여성도 거의 남성에 버금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경제력입니다. 심각한 노인 문제.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노인의 사회적 변화는 경제력이죠. 자,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약 50%다. 지금 여기 여러분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거의 50%, 미국이 20, 일본이 20, 칠레 18, 이탈리아 9, 폴란드 8. 그 말은 은퇴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우리처럼 노인 빈곤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심각성. 특히 자녀와의 경제적 미분리. 우리나라는 계속 자녀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가장이 은퇴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의존한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예,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미약하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제 이 소득 보장의 공공부조. 지금 우리나라의 뭐 공공부조라는 건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노령 기초연금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놔요.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 물론 노인 개개인 돈 내지 않고 무각출, 그건 다 세금으로 충당한 것.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그리고 노령 기초연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시급하다라는 것이고. 자, 노인의 신체 특성. 30대를 기준으로 한 70대의 신체 생체 기능 변화를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떨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업 능력은 대략 30% 감소한다. 심박 출량 30%, 심박수 24%, 뭐 수축기 혈압은 증가하죠.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노쇠화되니까. 이게 혈압은 올라갑니다. 폐활량 감소하고 모든 것들이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팍 줄죠.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게 3분의 2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악력, 시신경, 골밀도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의 신체 특성은 일단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정신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쓴 말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전한 신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자, 그런 것 맥락에서 보더라도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70대의 신체 생체 기능을 보면은 확 뜨는다. 적어도 모든 부분이 3분의 1은 잘려나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변화, 또 그게 적응해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우리 도표상에도 뭐 눈, 얼굴, 목, 호흡기, 손목, 다리, 무릎.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어쩝니까?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자,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신체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온 것이 바로 심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라는 건,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 신체에 같이 붙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소외감과 고독감, 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수도 있고 사회가 소외시킬 수 있고, 그러다 고독이 생길 수 있죠. 소극적인 성향,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더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듭니다. 과거지향적, 또 이것도 안 돼요. 요즘 잘 쓴 말은 나 때는 어땠는데, 나 과거에는 말이야 화려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노인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감. 성역할 자각의 변화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떤 성적인 부분에 마음에 신체적인 것도 잘 안 되겠지만 마음도 옛날처럼 정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경직생량 모든 것이 굳습니다. 굳어. 경직생량 모든 걸 굳은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뭐 인지기능, 사회적 고립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심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성공적 노화의 촉진. 자, 이렇게 하자고 말이지. 우리가 신체적 특성 또 심적 특성을 봤는데 거기에 국한돼서 자포자기한다거나 또 거기에 국가 소극적이다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와 2차적 예방. 그건 뭐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활동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심리적 만족과 정신적 건강 생활 위한 지원 이런 걸 하자는 거지. 인생해고, 뭐 평생교육기관의 인지기능, 영성훈련,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기훈련이랄지 준비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런 것을 해보자. 이게 심적 만족을 갖고 가게끔 건강생활에서 경제적 안정 지원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가 되잖아요. 경제 교육, 노후 자금 준비, 주택, 농지 연금, 유산 배분 이런 등등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발전, 기여활동, 기여부여.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노인을 껴안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극적 여가 참여 지원. 이제 비록 은퇴했을지라도 또 다른 사회적 관계, 뭐 노인들끼리 관계 형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차시 첫 번째 강의에서 고령 사회와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